예, 인터럽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럽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인터럽트. 예, 학습 목표는 인터럽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아트메가 안에서 인터럽트 중에 외부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대응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처리하던 프로그램을 잠깐 멈추고 이 긴급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빠른 처리가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신호를 입력받고 그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interrup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interrupt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 처리 장치의 외부의 interrupt 소스에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죠. interrupt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interrupt에 대한 것을 승인하고 그리고 interrupt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처리하던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하고 인터럽트에 대한 서비스 루틴으로 돌아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한 후에 다시 인터럽트 처리 이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이 5가지 실행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내 외부 인터럽트 그리고 타이머 인터럽트가 있는데요. 먼저 내 외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MCU 내 외부에서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서 해당 인터럽트 신호에 대한 등록된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타이머 인터럽트는 MCU 내부에 타이머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이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해당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등록되어져 있는 인터럽트 타이머에 관련되어져 있는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과정이 타이머 인터럽트입니다. 이 인터럽트가 걸릴 때는 인터럽트가 어떤 상황에서 걸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상승했지 또는 하방했지 또는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이렇게 여기는 인터럽트 1번, 여기는 인터럽트 0번에 대한 조건을 어떤 조건에서 인터럽트가 걸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External Interrupt Control Register A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비트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럽트 0번에 인터럽트를 어떤 조건에서 걸을 건지에 대한 것을 설정을 했다면 인터럽트 마스크업을 마스크 레지스터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인터럽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인터럽트 0번을 사용하겠다 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인터럽트 0번에 관한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럽트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텐데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1번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인터럽트 1번은 PD3 뭐 이렇게 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0번 같은 경우는 PD2 2번을 사용해서 우리가 외부 인터럽트를 걸게 되고요. 인터럽트를 걸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인터럽트 플래그를 1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다 맞으면 이제 마스크업을 인터럽트에서도 1번, 0번에 대한 것을 1로 설정을 하고 인터럽트 레지스터도 1로 설정한 상태에서 핀 2번 외부 인터럽트를 인가하게 되면 이제 인터럽트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에 이렇게 신호가 전달돼서 인터럽트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테메가 328의 인터럽트 중에 외부 인터럽트에 관련되어 있는 레지스터 살펴보면 여기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1번 두 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앞에 7번에서 2번까지의 비트들은 예약어로 예약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몽땅 0으로 그냥 설정해 놓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0번의 경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맨 아래 있는 0번 비트를 1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1번을 활성화하려면 여기 두 번째 비트를 1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럽트에 대한 것은 이게 인터럽트가 걸리는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센싱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정의되어져 있는데 인터럽트 1번은 ISC11과 ISC10에 대한 두 비트를 사용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falling, rising, 엣지 또는 그 해당하는 비트가 변경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센싱을 해서 인터럽트를 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0번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ISC01, ISC00의 두 비트를 사용해서 이 센싱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ISC11, ISC10의 경우에는 인터럽트 1번, 그리고 ISC01, ISC00은 0번 인터럽트의 그 레벨에 대한 것, 센싱 레벨, 센스에 대한 것을 어떤 상황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을 설정하는 비트로 사용되는데 인터럽트 1번에 대한 것은 이 두 비트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두 비트에 대한 테이블이 여기에 따로 이런 네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11인 경우에는 라이징 엣지, 그리고 10일 때는 폴링 엣지, 그리고 10일 때는 해당하는 1번 인터럽트의 값이 바뀌었을 때 00일 때는 1번 인터럽트가 로우일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비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동작하게 되는데 전체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함수는 SEI, set interrupt라고 하는 것의 약자이고요. 전체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함수이고 이 SEI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AVR 아테메가 328의 상태 레지스터를 여기 보면 여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7번 비트가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는 비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1로 설정을 해서 인터럽트가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인터럽트에서 사용되는 비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1번에 대한 것은 디지털 핀 2번, 디지털 핀 3번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인터럽트를 호출할 수 있게끔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트메가 328 같은 경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지털 2번 핀, 디지털 3번 핀에 2번 핀은 인터럽트 0번, 디지털 핀 3번 핀에는 인터럽트 1번이 외부 인터럽트로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핀을 사용해서 인터럽트를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럽트 디지털 2번, 디지털 3번,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1번 이렇게 두 핀을 우리가 스위치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인터럽트 0번인 경우, 인터럽트 1번인 경우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2번에다 연결했을 때는 인터럽트 0번, 3번에다 연결했을 때는 인터럽트 1번 이렇게 우리가 외부 인터럽트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핀, 요 핀들에 의해서 동작되는 각각의 핀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8번에 연결을 했는데요. 디지털 8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면 이제 PB 포트 B에 0번 핀에 이렇게 8번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 1번을 사용하고 PB 0번 핀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한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앞에서 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LED 출력을 위해서 포트를 B포트의 첫 번째 핀을 PB의 0번 핀을 1로 설정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현재 LED의 초기 값은 00으로 해서 로우인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D의 세 번째 핀을 1로 설정을 해서 0, 1, 2, 3번 핀에 대한 거를 1로 만들어서 0으로 만들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초기 풀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external interrupt 마스크 비트인 인터럽트 1번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서 인터럽트를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징 엣지에 대한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1번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인터럽트에 대한 플래그 설정하는 부분에서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센싱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표가 있었는데 ISC11, ISC10을 모두 다 1로 설정을 하면 라이징 엣지의 인터럽트를 이제 센싱 감지하는 것을 이제 입력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인터럽트 이네이블에 대한 글로벌 인터럽트를 1로 설정하는 SEI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준비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트 초기화하고 그리고 인터럽트 초기화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이 스테이트가 1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면 LED를 1로 바꾸는 출력을 내보내면 LED가 ON이 되고요. 초기 상태는 LED가 OFF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LED 1번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홈웍에서는 LED 0번을 사용하고
LED를 D13번에 연결해서 토글이 되도록 똑같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럽트. 예, 학습 목표는 인터럽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아트메가 안에서 인터럽트 중에 외부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대응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처리하던 프로그램을 잠깐 멈추고 이 긴급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빠른 처리가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신호를 입력받고 그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interrup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interrupt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이 중앙 처리 장치의 외부의 interrupt source에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죠. interrupt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interrupt에 대한 것을 승인하고 그리고 interrupt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처리하던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하고 인터럽트에 대한 서비스 루틴으로 돌아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한 후에 다시 인터럽트 처리 이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이 5가지 실행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내 외부 인터럽트 그리고 타이머 인터럽트가 있는데요. 예, 먼저 내 외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MCU 내 외부에서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서 해당 인터럽트 신호에 대한 등록된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타이머 인터럽트는 MCU 내부에 타이머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이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해당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등록되어져 있는 인터럽트 타이머에 관련되어져 있는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과정이 타이머 인터럽트입니다. 외부 인터럽트에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이전에 알아본 게 INT 0번, INT 1번 핀에 사용이 돼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핀 체인지 인터럽트라고 해서 핀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인터럽트 소스로 사용하는 여기서 보면 여러 개의 CINT 13, 12 이렇게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PCI 인터럽트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4개의 인터럽트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용하게 될 라디오 리시버를 인식하는 용도로 이 인터럽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핀 체인지 인터럽트 0번, 1번, 2번, 3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레지스터를 세팅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 체인지 마스커블 레지스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핀의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3번까지죠. 이렇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1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활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핀 체인지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핀 체인지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핀 같은 경우는 0에서 7번, 그리고 14에서 8번, 8에서 14번 핀, 그 다음에 15번에서 23번 핀은 여기 3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 같은 경우는 0에서 7번 핀이기 때문에 U핀 맨 마지막 핀을 활성화해 줘야 되겠죠.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상태 레지스터에서 1로 설정을 하면 인터럽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1로 활성화해서 핀 체인지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PCI 인터럽트 0번서부터 3번까지를 활성화하려면 여기 있는 비트들을 1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마스커블 인터럽트에 대한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여기에다가 1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PCI CR 그리고 PCM SK0 이 두 개의 레지스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1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상태 레지스터 인터럽트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주면 인터럽트가 활성화가 되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함수가 호출이 돼서 각각의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핀 체인지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4비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 PCI 0번을 1로 활성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로는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요 반은 5화를 나타내고요. 요 해당하는 핀에 대한 걸로 1로 설정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꺽쇠 가루를 왼쪽으로 보내서 그 해당 비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핀 체인지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의 비트 부분에 1로 바꿔서 5화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맨 마지막 부분만 1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기 맨 밑에 있는 4개의 비트를 1로 바꾸는 과정인데 첫 번째 비트를 1로 바꾸는 스크립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0, 1, 2, 3, 4번 비트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5화 연산을 통해서 각 비트에 대한 1을 5화 연산해서 써주게 되면 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든 1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펄스의 동작 중에 상승, 하강 엣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펄스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편의상 지금 이렇게 여기에 연결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연결된 상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논리값이 0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1이 되는 부분에서 보면 0이었던 부분에서 하이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상승 엣지, 그리고 여기 1이었던 부분이 0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하강 엣지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때는 이와 같이 구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핀 B가 있을 때 이 핀 B가 1이
되는 시점의 상태를 봤을 때 로우인 상태, 0인 상태에서 1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상승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전 상태가 하이였다가 로우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되었다 라고 하면 하강 엣지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핀 체인지 인터럽트의 실험을 위해서 라디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플라이스카이의 FS IA6 모델을 연결을 했습니다. 네, 여기 연결 회로는 아두이노의 보드에다가 채널 1번은 8번, 2번은 9번, 3번은 10번, 4번은 11번에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주어진 회로에 대한 것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선언 그리고 초기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선언하는 동작에 대한 것을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초기화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 해당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여기 부분도 핀이 먼저 하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채널, 이 조금 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채널에 대한 것이 로우에서 하이로 되는 상승 엣지인지를 확인해서 현재 상태 저장하고 타이머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하강 엣지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상태 저장해 놓고 타이머 정지한 후에 이 펄스가 얼마나 길은지에 대한 것을 간격을 계산하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 현재 채널은 한 개밖에 없지만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더 추가하면 4채널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리시버의 채널 수에 따라서 더 많은 핀의 입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